네, 오늘 2013년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또 동시에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은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슈 캘린더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먼저 있습니까? 네, 주요 일정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오늘 1월 1일부터는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부터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기억을 하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월 2일에는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대형 축전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됩니다. 1월 3일에는 2014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 최대 쇼핑 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45일간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많게는 5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관련 유통업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월 7일부터 10일까지는요. CES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2014년 행사가 개막이 됩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이 또 새해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CES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월 7일부터 또 CES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CES에서는 어떤 것들이 대두가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 네. 있겠는데 사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행사이긴 합니다만 네. 워낙 또 큰 행사이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행사인데, 일단 연초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트렌드 관련 업계, 특히 IT 관련해서 기술적인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요 업체들의 전략도 엿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 가전업체와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심이 가는 행사입니다. 한 달 뒤에는 스페인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 박람회죠. MWC 2014 행사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는 아무래도 이 모바일 신제품 쪽보다는 전통적으로 TV나 가전제품 중심의 이런 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행사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스마트 가전,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주목받는 그 스마트폰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초대형, 그리고 플렉서블, 그리고 고해상도, 음성 인식, 그리고 웨어러블과 사물 이동 통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단 주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전자제품이 점점 더 이 인간의 일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더 편리하고, 이 스마트라는 표현처럼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이런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와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UHD TV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요 기술, 이번 그 행사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기술을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UHD,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초고해상도 TV가 되겠고, 그리고 웨어러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라든지 구글 글래스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되겠죠.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사물 이동 통신. 이와 같은 이슈들이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일단 UHD TV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관련된 말씀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가변형 TV를 공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변형 TV라고 하시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은 곡면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면 TV의 경우에는 화면이 좀 오목합니다. 휘어져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사람의 눈이 좀 이렇게 안구가 둥글지 볼록하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오목한 형태의 이 모니터가 보다 가시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 통해서 이 가변형 TV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곡면형 TV의 가변율, 이 곡률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플렉서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TV가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가변형 T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평면과 곡면 화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기존의
기존의 국면 TV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 삼성이나 LG전자와 같은 이 국내 대표 IT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 우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주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곡면 TV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공률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기술 트렌드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변형 TV를 공개를 함에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또 가변형 TV를 공개할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크기 및 그 디자인 면에서 국내 이 세트 업체들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술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그 독일에서 열린 그 IFA 2013 행사에서 이 LG와 삼성 간의 그 경쟁 구도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어땠냐면은 UHD TV 쪽에서 OLED를 결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55인치 UHD OLED TV를 세계 최초로 또 곡면형 TV까지 같이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LG전자가 바로 응수를 했죠. 그래서 77인치 최대 크기 곡면 그 UHD OLED TV 또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이런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가변형 TV를 삼성에서 공개한과 동시에 LG전자에서 또 어떠한 그런 승부수를 띄울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세대 TV라고 할 수 있는 UHD TV의 본격 그 시장 개화를 알리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UHD TV 같은 경우는 점유율 면에서 봤을 때 이 국내 업체, 특히 삼성전자가 1위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일본의 소니사가 1위 업체가 예. 되겠고 나머지 중국 업체라든지 이렇게 삼성이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결국 UHD TV에서도 선두권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이번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TV 그 그림 잠깐 보시면은 네. 상당히 그 대형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UHD TV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곡면형 TV가 됐습니다. 휘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극장 가시면은 약간 스크린이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극장을 보는 듯한 그리고 초고해상도기 때문에 실물과 거의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소비자들이 더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음 주에 열리게 될 CES에 관한 내용들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요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스마트 가전 UHD TV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특히나 UHD TV 가운데서도 가변형 TV에 대해서 저희가 쭉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 부품주들에 대한 예.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심을 일단 범위를 좁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네. 2009년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TV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엣지형 LED TV가 최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이 업체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습니다. 주가도 올랐는데 그 당시 어떤 경쟁력이었냐면 수직 계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그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내년도 2014년 며칠 안 남았지만은 UHD TV 시장이 개화되면서도 한국 업체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곡면 UHD TV를 놓고 봤을 때 이 패널이라든지 주요 제품 그 부품들을 말씀드리면 패널 그리고 곡면 BLU 그리고 도강판 LED 그리고 드라이브 IC 이런 주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 그리고 최종 어떤 그 품질 측면에서의 승인 과정까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그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형 그 패널 업체로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ED 관련해서는 서울반도체와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드라이브 IC 쪽에 실리콘웍스, 아나패스 그리고 또 루멘스와 같은 업체들도 같은 수혜권 안에
관심권에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말씀해 주신 업체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업체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네. 없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이나 모바일 관련해서 그 애플 수익 기대감 역시 대표적으로 그 수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 그 판매 기대감이 이 패널의 어떤 가격 하락세를 상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애플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일본 그 NTT 도코모에 아이폰을 공급을 했죠. 그래서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평정하다시피 했고요. 이제 올해 1월부터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차이나 모바일에 이제 아이폰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 점유율이 6.4% 5위권인데요. 2014년에는 점유율이 한 15%대까지 급격하게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관련 이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애플 최대 LCD 패널 공급 업체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개화입니다. 그래서 2014년은 UHD TV 시장의 개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한 해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올해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출시를 했고 기술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곡면 OLED TV 쪽에서도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 업계 1위로서의 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UHD TV 쪽에 이 시장 개화를 일단 앞두고 패널 라인업을 강화를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또 특히 내년도 이벤트가 많죠.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그렇죠. 뭐 올림픽, 그 e스포츠 이벤트에 따라서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TV 쪽은 특히 올해 대비했을 때 한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수익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측면이 되겠는데 이 4분기 실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4분기 측면에서 LED TV 쪽은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패널 가격은 10% 이상 3분기 대비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앞서 처음 말씀드렸었던 애플과 아이폰, 이 아이폰 5S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이폰 관련해서는 50% 이상 그리고 아이패드 관련해서는 70% 이상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 소개를 드렸었죠. 네. 그게 이제 레티나 LCD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이 패널 가격의 하락분은 어느 정도 감소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부문이 TV 사업부의 실적 부진을 좀 만회해 준다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죠. 2014년 영업일 말씀드리면 이 UHD TV의 대중화가 나타나면서 또 애플 모멘텀까지 장착을 하면서 영업이익 1조 원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25,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BR 0.8배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으로 봤을 때 영업 적자 7천억대 기록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PBR이 0.9배였다면 네. 이 정도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0.8배면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슈 캘린더 다음 주부터 열리는 CE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본 이후에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관심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